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 혼조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 정도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 오늘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전일 우리 시장에서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AI 대 인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런 만큼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도록 하고요. 서울경제TV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투자에 참고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가 투자를 공부할 때 어려웠다 싶었던 것들도 저희 AI 대 인간 코너뿐만이 아니라 증시8, 증시9 전반에 걸쳐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나간 이야기들도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면 실시간 방송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8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전일 우리 시장 SG 그러니까 프랑스계 증권사 창구로 지금 하한가가 속출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저희 AI 대 인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I 대 인간은 마냥 흥미진진한 이야기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증시에서 좀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하한가가 속출했던 우리 증시, 과연 어떻게 좀 대응법을 찾아야 될지 챗 GPT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내용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AI 대 인간 챗 GPT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하한가 속출했던 우리 증시, 수급을 봤을 때는 우리도 함께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펀더멘탈을 보면 이 기업은 그래도 괜찮은데 왜 하한가를 갔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하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어떻게 답변을 내놨는지 챗 GPT의 답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챗 GPT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과 펀더멘탈은 우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급과 펀더멘탈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또 전략적인 판단이 되겠다라는 답변을 첫 번째로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분석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다. 무조건 우선적으로 펀더멘탈 분석은 진행이 돼야 되고 하한가가 속출하는 현상에 빗대어서 봤을 때는 수급 악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한가 속출했다라는 것은 수급 악화의 어떤 시그널,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고 수급 악화가 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다면 해당 기업과 또 해당 산업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엔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강관우 의원님 오늘 챗 GPT의 답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마음에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이 우선해요. 그래서 네. 수급이 이렇게 무너지면은 망가지면은 주가가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이제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펀더멘탈을 보면서 조금 곤란해요. 옥석을 고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진짜 뭐 살다 이런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참 네. 기이한 일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다음 장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SG, 그러니까 프랑스계 증권사인데 이쪽 창구로 하한가가 8개나 나왔어요. 한번 이름을 읽어볼까요? 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 선광, 하림지주 여기까지 다 마이너스 30%입니다. 다 하한가고요. CJ, 그나마 장중에 좀 많이 밀렸다가 기관들이 사들어오면서 마이너스 13%에 겨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CJ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던 건데 여기 약간의 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잘 좀 보시죠. 그 다음 거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서서히 올랐댔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웬일인가요? 하루 만에 저렇게 뭐 급전직하? 네. 저렇게 왕창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살다 진짜 처음 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이런 걸 이제 조사를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주가가 오른 걸 보면은 이 지주사 형태에 있는 위에 상위에 위치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들이 많아서 네. 살금살금 주가를 그동안 너무 올린 거 아니냐, 아.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주가 조작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언론 보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의심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물음표가 남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고통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다. 펀더멘탈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증시8에서 조금 이제 하나씩 간단히만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이게 CFD 계좌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차익 결제 계좌라는 거거든요. 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를 낼게요. 내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1,000만 원치 주식을 사서 네. 200만 원치 깨지면 마이너스 800만 원이죠. 200만 원. 아, 네네. 예, 200만 원. 마이너스 20%된 거잖아요. 네. 내 돈을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치 1,000만 원치를 샀어요. 그럼 500만 원 추가로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0만 원 깨지면 200 나누기 내 원금 500을 하면 마이너스 40%잖아요. 네. 그럼 자 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 돈은 2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럼 얼마를 빌렸어요? 800만 원을 빌렸잖아요. 그랬죠. 거기서 200만 원을 깨지면 원금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없죠. 네. 원금이 빵입니다. 그러니까 4배로 빌려서 20%가 빵꾸가 나면은 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CFD 계좌입니다. 신용보다 더 위험하고 레버리지가 더 센 그런 거거든요. 하나씩 좀 보시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용은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CFD 계좌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거예요. 차액에 대해서만.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한 사람들은 차입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대 포지션으로 하락에 대해서도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돈을 벌 때도 왕창 벌었다가 깨질 때도 왕창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제 한 사람들이 만약에 2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을 빌려서 했던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마이너스 30%면은 원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을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넣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증권사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케고스 캐피탈에 와가지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런 케이스인데 비슷한 사례가 한국에서도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세금, 배당 소득세율 대신 양도세율을 적용하니까 절세도 되고 대주주 양도세, 여기 과세 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는 이런 이제 상품인데 CFD, 차익결제 계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소상한 그 조사를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 이것 때문에 조금 주가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자, 하림 지수입니다. 어제 하림 지수도 마이너스 3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한가에 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장 초반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증시8, 증시9 할 때 항상 PBR, 그러니까 주당 장부 가치 대비해서 이 회사의 지금 가격은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걸 항상 말씀드리고 수익성 대비해서도 어디 와 있는 걸 이걸 제가 견져보는데 이런 회사 보실 때는 좀 PBR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PBR이 어제 날짜로 보니까 0.5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값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ROE, 이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9%예요. 그러니까 9%라는 거는 시장 평균이 지금 6%인데 9%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으로 돈은 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몸값은 0.5입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0.9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어제 마이너스 30% 때문에 훨씬 더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더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되는 타이밍 아닌가. 다만 지주사들은 조금 할인을 받잖아요. 밑에 자회사들이 많아서 그 더블 디스카운트, 중복으로 계산한 그 이슈 때문에 조금 할인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싼 국면으로 오늘 장 초반에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CJ입니다. CJ도 IBK 투자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던데 여기도 지주 회사잖아요. 제일 CJ 계열사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PBR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PBR로 보시면 PB가 0.63배네요. 근데 이 회사는 ROE가 하림지주보다는 좀 낮네요. 6.7%. 이 정도고 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거기서 이제 IPO 올라올 수 있는 올리브영 같은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바로 이 회사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관심을 받았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도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폭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3 대 6.7%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매력도는 현 상태도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이고 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는 저 밑에 마이너스 20%, 30% 이 권역에서 샀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10%대에서 끝났잖아요. 네. 장중에 사자마자 단기 차익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그런 매매가 기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 보시자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면 주가 계리입니다. 목표 주가 계리 우리가 항상 더블 체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리율이 있는가 봤을 때 하림지주는 23% 그리고 CJ는 27%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괴리율이 20% 남짓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조금 낮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PER로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PBR도 보지만 PER 이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벌어들이나 금년의 이익 대비해서는 하림제주가 7.1배, CJ는 10.5배입니다. 그러니까 7.1배는 확실히 좀 낮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림제주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눈여겨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제가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노파심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용이 올라간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스닥의 신용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코스닥 지금 10조 5천억 원이나 신용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코스피는 9조 6천입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은 20조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죠? 이쪽에 오른쪽 끝에 보세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인데 저쪽에 25조, 6조 갔을 때랑 지금 거의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렇게 신용이 많이 쌓여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시장이. 근데 지금도 약간 이런 국면입니다. 하한가가 나오면 다른 신용 많은 종목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그 주가들을 미리미리 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또 내려가니까. 담보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담보율이 떨어지니까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코스닥이 왜 높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코스닥의 시장 사이즈하고 코스피의 시장 사이즈하고 5배 차이 납니다. 코스닥이 5배 작거든요. 그런데 여기 신용잔고는 더 높아요, 오히려. 무슨 얘기입니까? 개인들이 신용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용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또 높아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모두 달려갔습니다. 그런 결과로 신용잔고가 지금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미래나노텍 10%가 넘었고요. 대보마그네틱 9%입니다. LNF는 좀 나아서 3.9%, 대주전자재료 3.4%입니다. 제가 그래서 빨간 칠, 오렌색, 이 주황색, 이 칠한 주식들은 그런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반대 매매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하시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1.9, 1.5%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다행히 신용잔고 비율이 낮아서 그쪽은 영향이 없으나 저 위에 있는 미래나노텍, 대보마그네틱, LNF, 대주전자재료 이쪽에 있는 주식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수많은 하한가들, 과연 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AI 대 인간 코너를 통해서 오늘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챗 GPT의 한마디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많은 시장에서 말해주는 지표들을 상세하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데, 자, 챗 GPT의 한마디, 제갈량도 울고 갈 전략을 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원 앵커님은 오늘 한마디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이런 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시장 교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야기들 저희 AI 대 인간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더 중요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전달이 잘 됐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AI 대 인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공시와 함께 리포트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어떤 종목인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에 붙어 있는 제목 살펴보시면요, 핵심은 해외 수주, 그중에도 네옴이다라고 붙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이 제목이 붙은 리포트를 주된 내용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현대건설에 대한 리포트가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또 많은 증권사에서 나왔어요. 자, 현대건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해외 수주라고 첫 줄에 적혀 있는데, 사실 1분기에는 해외 수주에 있어서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더욱더 본격화되는 해외 수주 현대건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고요. 특히나
아미랄이라는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건이 현대건설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 보인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CBT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우디발 호재가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에 있어서는 수주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 네옴시티 CB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 수주부터 잘 해내는 것이 관건일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2분기 현대건설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대건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서 수익성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실적을 꾸준히 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대건설이다라는 내용 리포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분기 영업이익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자, 현대건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은 1.2% 증가에 좀 그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그리고 컨센서스를 각각 6%, 10.8% 상회한 수준입니다. 자, 주택 부문 매출 증가도 이루어졌는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기는 했는데 주택 부문에서 일회성 비용으로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 플랜트 현장 수주 기대감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전에 진행했던 해외 플랜트에서 지속적으로 원가율이 다소 조정이 되는 분위기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 현대건설의 핵심은 해외 수주일 텐데 사우디에서 지금 좋은 소식들 들려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사실 1분기에 유의미한 해외 수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선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그리고 네옴시티의 경우에는 7억에서 최대 10억 달러까지 수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45억 달러 수준의 수주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단기간 내에 기대할 수 있는 수주로서 이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카타르에서도 3조 원 규모의 LNG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호주 쪽에서도 다양한 파이프라인 갖추고 있는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건설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으로 상향해 본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조금 더 어제 좀 공시를 보고 주가에 충격을 받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금요일장에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죠.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대한 소고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과 비슷하게 인텔리안테크의 이번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자, 지금 인텔리안테크 전일 종가는 6만 원대로 다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인텔리안테크가 8만 원대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8만 원 대비 20% 할인 가격으로 유상증자 신규주 발행이 결정이 됐고요. 만약에 1,000억 원을 유상증자를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게 될 것인가? 5는 R&D에 사용을 하게 되고요. 5대 3대 2의 비율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나머지 2가 운영자금, 부채 상환 명목으로 사용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유증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단기간에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인텔리안테크예요. 따라서 이번에도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지만 얼마나 또 인텔리안테크가 잘 이 유상증자로 통해서 확보한 유동성을 통해서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간의 주가 회복의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1일 당시 종가 대비 주가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어제 시장에서도 충격을 상당히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인텔리안테크에 있어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저궤도 위성 안테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쪽에서 R&D 쪽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인텔리언테크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00억 원 유상증자 중에서 R&D 쪽에 지출하게 되는 비율이 절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궤도, 중궤도 위성에 들어가는 평판식 패널 안테나 쪽에서 R&D 자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자, 이 분야가 향후 위성통신 시장에서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야입니다. 물론 R&D 쪽에 이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한 만큼 기관 쪽에선 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R&D가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 자금이 그냥 소각이 되는 것처럼 또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조금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R&D 지출 계획에 1,000억 원 규모의 절반가량이 쓰일 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좀 원활한 소통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인텔리안테크고요. 단기 주가 조정은 분명히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쪽에 있어서 중장기 보유 관점으로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다만 10만 원으로 하향한다라는 의견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혜은의 이건꼭을 통해서 살펴드린 2개 종목 만나보셨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분석을 해볼 텐데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어떤 내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국빈 방미길이라는 헤드라인인데, 자, 지금 이 방미를 이미 나선 상황이고 이 이슈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자, 오늘 헤드라인 간단하게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5박 7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뭐 투자 신고식이라든가 뭐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미팅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지금 그 외교에다가 거기에 이제 경제 행사까지 겹쳐서 상당히 그 좀 큰 국빈 방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상하원 연설이라든가 뭐 하버드대 연설 같은 이런 그 대통령 연설도 지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우리도 기대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봤을 때 이번에 특히 이제 그 5대 그룹 총수,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다음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도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방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고 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또 넷플릭스 CEO를 윤 대통령이 만나서 2배 규모의 투자를 또 유치를 하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뉴스를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볼 때
어떤 키워드를 잡고 또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군사 동맹으로 봤던 한미 동맹이 이제는 경제 협력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 협력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된 한미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군사 동맹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1953년도죠. 그때 그 한참 6.25 전쟁, 그 한국전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10월 1일에 그때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딱 70년 정도 돼가지고 거의 군사 동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방위 조약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동북아 전략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를 어느 정도 육상에서 효과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동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그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것부터 했을 때는 이 미국과의 관계가 단순한 군사 동맹 이전에 이제는 경제 동맹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이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그 미국과의 그 많은 경제적인 그런 그 협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업그레이드된 한미 관계라고 투자 키워드를 잡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뭐 지난해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경제 사절단을 대규모로 이끌고 미국에 방문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확대될까? 어느 쪽이 수혜를 받을까 이 부분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자, 김성규 소장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 이쪽에 대해서 투자 유치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공장의 유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현재 5대 기업 총수부터 해가지고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첨단 분야에서 상당히 그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중견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해가지고서 대략 122명 정도의 경제사절단이 방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게 그 UAE에 그때 그 경제사절단 방문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4대 그룹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6대 그 경제단체 수장 지금 뭐 정경련을 비롯해가지고 6대 경제단체가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20년 만에 지금 처음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정부도 그렇고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그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재밌는 게 그래도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의 한 84% 그러니까 한 100개 이상의 그 네. 거의 100개 가까이 되죠.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투자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플랜트라든가 보건의료, 바이오,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도체, 그다음 특히 재밌는 게 여기에 소부장 관련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도 좀 많이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EU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번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된 건지 좀 그 배경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그 지금까지 해가지고 경제 협력을 하겠다 그랬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5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투자 유치라든가 공장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MOU라든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IRA 법안이 정작 나오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 혜택 같은 것들이 좀 많이 깎이는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고 다음 반도체도 지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기업 기밀 같은 것들도 좀 내놓으라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가 지금 현재 그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특히 외교적인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교는 외교적으로 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현재 경제사절단들이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그 우리가
투자 유치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신규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실적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득실을 따져야 될지 이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느 일방적인 관계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한미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방한하고 나서 이제 IRA 그 법안이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히려 핸디캡이 더 많이 늘어난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알고 보면은 미국도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아쉬우니까 하는데 그래도 사실 한국이 그렇게까지 뭐 아주 그 이제 고마웠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너희들 줄 거는 주고 내가 줄 거는 좀 줄이고 싶다라는 그 속내는 너무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런 걸.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이제 어느 정도는 외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과연 정상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네. 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이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군사 동맹으로만 갔다가 이제 드디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는 사실상 이제는 그 G7에 준하는 그런 그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걸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은 그 나라의 이 움직임이 이전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그러고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줘도 너무 많이 줬다 뭐 이런 평가들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우리도 이번 방미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업종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혜볼 수 있는 업종,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번에 정경련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그 중소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중소기업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여러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상당히 기술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꽤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관련주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제 우선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로 봤을 때는 대기업 지주사들을 먼저 보자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 롯데지주라든가 하나라든가 그다음 여기에 GS 이 세 개가 지금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롯데지주가 왜 들어갔냐 궁금하실 텐데 롯데가 지금 롯데케미칼을 미국에 공장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이걸 확장하게 됐을 경우에 충분히 그 롯데도 여기에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더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태양광 특히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역시 어느 정도 태양광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GS는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각종 그 플랜트류 특히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이제 하기 힘들었던 부분 이제 원전 부문에서 또 어느 정도 또 이제 협력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밑 작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과연 GS가 이번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해서 또 원전에서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HD현대라든가 CJ 같은 이런 이 회사들 역시도 좀 추세를 바꾸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방미 리스트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HD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LNG선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CJ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상당히 식품에 대해서 특히 K푸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과연 그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좀 자리가 약간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견 기업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에 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바이오 쪽으로 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특히 그리고 이제 또 전기차,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을 또 미국은 굉장히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쪽을 볼 건데 이제 코롱이라든가 한국카본, 그다음에 HK이노엔 요 세 가지를 저는 일단 좀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좀 많이 움직이고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레몬레인이라든가 막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한번 그 올라왔다 내려간 다음에 이제 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방미했을 경우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이것도 좀 지켜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중요한 거는 이전에 이미 그 테마로 많이 올랐던 종목이 있습니다. 방미 사절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풍산이나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방미업 명단에 포함이 되니까 네. 상승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에 전고체 관련해서 한 번 올라간 상태에서 또 이번에 방미 관련 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좀 강세를 며칠 정도는 더 가할 수 있겠지만은 상당히 과열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중요한 거는 국빈 방문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플러스 경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과연 퍼주기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뒤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신중하게 보고 그리고 좀 더 길게 봐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방미 사절단이 구성이 되었다 보니까 정말 짚어볼 만한 섹터들도 상당히 많고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 김성규 소장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덟 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사 코너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다월투자증권 주가가 하한가 갔는데 오늘 좀 힘 좀 내시자고요. 자, 두 종목 뭐가 먼저일까요? 인터로조 첫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렌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렌즈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렌즈를 끼시는 안경을 끼시거나 렌즈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렌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품종도 다양화하는 전략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의 또 해외 국가마다 또 해외 어떤 기업들마다의 맞춤형 제작이라기보다도 거기에 맞는 렌즈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좀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70억 이상, 분기별로 봤을 때도 증가 추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반영하면서, 주가에 대한, 신고가도 지난주에 기록을 했는데, 약간 주가가, 조정을 한번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지금 현재는 이 클리어 렌즈 수출이 지금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 쪽에 좀 비중이 좀 많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공장 가동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 렌즈 수출에 대한 본격화가 유럽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거의 작년 1분기 대비해서도 30% 가까운 이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 일본 쪽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인터로조가 계속 공을 들이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컬러 렌즈 쪽에서에 대한 수출 호조가 지금 일본 쪽은 계속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견조하게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금 해외 쪽 비중이 더 크죠, 인터로조는.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원데이 컬러 렌즈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매출 호조가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좀 나와주는 게 이 실리콘 원데이 이 토립 렌즈죠. 이 난시 쪽에서의 렌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마케팅, 뭐 그전에도 막 그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많이 했던 상황에서 이제 이걸 회수해야죠. 회수하는 시기가 1분기도 좀 잡히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때는 좀 크게 잡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반기 때 뭐 1분기보다도 2분기 때에 이 영업이익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실리콘 하이드록의 렌즈 판매가 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렌즈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반응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 좋아지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큰 사활이죠. 바로 이제 미국 쪽에서의 FDA 이 인허가를 준비 중인데 이것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북미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직 간과하고 있긴 하지만 콘택트 렌즈 시장에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진출에 대한 부분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인터로즈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인터로저 오늘 뭐 말씀을 주셨는데 FDA 승인은 뭐 이미 통과를 한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서류적인 것만 이제 보완이 되면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지금 현재 증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뭐 44,000원까지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39,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2,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쪽에서의 모멘텀이 만약에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릴레이트 되겠죠. 뭐 그러기 때문에 목표 주가 또 상향은 증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FDA 승인을 바라보고 있는 인터로저 먼저 말씀 들었고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태아 베스트 지주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철강 업종은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를 뭐 제외하면은 지금 뭐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힘들죠. 뭐 이 철강 업종은 이제 경기의 가장 큰 어떤 중간재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에 가장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세아베스트 같은 경우가 다른 철강 업종과 뭐 틀린 부분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특수광 쪽에서의 뭐 강점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세아베스트 지주가 지금은 새로운 어떤 신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그나마 주가를 좀 견인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부품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후 이 핵에 대한 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세아베스 제주의 어떤 이 특수감 또 이제 경기에 대한 민감한 그런 상황보다도 이런 새로운 사업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뭐 특수감 뭐 세아베스트 출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지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이 가장 큰 게 이제 거의 30%까지 차지하는 게 이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자동차에 대한 이 전방 산업 호조 부분은 이 세아베스트의 출하량을 계속 지금 높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포스코 포항 뭐 침수로 인해서 약간의 그 반사이 한마디로 기저 효과입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뭐 1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올해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그 60%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재고 수준도 지금 많이 좋아졌죠. 작년에 월평균 40만 톤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20에서 30만 톤까지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강에 대한 이 시장도 그렇고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2천억 이상은 이런 분위기면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이 특수금속, 이 소재 관련 쪽에서의 사업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세아베스 지주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도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전략 아주 짧게 좀 듣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저가 22,000 말씀드립니다. 오늘 인터로저 그리고 세아베 스틸 지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